자, 세 번째 경찰 공무원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적. 우리 경찰 공무원법은 1969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경찰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법이 경찰법이라면은 임용, 교육, 훈련, 복무, 신분 보장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경찰 공무원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직무에 관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은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2조는요. 자, 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임용하면은 신규 채용, 자, 우리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 해제, 정직, 강등, 복직, 그리고 면직, 해임, 파면이 있어요. 이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이 전체를 우리는 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규 채용만 우리가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부터 복직까지를 변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면직부터 파면까지를 뭐라고 한다? 소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 전체를 다시 말해서 신규 채용부터 파면까지 전체를 임용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보복직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조에 보시면은 계급 구분이 있어요. 우리 경찰 조직은 계급이 순경부터 치안총장까지 총 11개 계급입니다.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시험에는 볼 가능성 없지만 면접에서 갑자기 물으면 또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순경부터 치안총장까지 11개 계급 순서대로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4조입니다. 경과 구분입니다. 자, 경과 구분인데요. 경과 구분,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경과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 그걸 경찰 공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에요. 그러면은 경과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경찰 공무법이라면은 경과 구분에 필요한 내용은 어디에서 정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대통령령 이름이 뭐죠? 예, 경찰 공무원 임용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경찰 공무법이 끝나면 바로 네 번째 표어는 법령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경과 구분 법적 근거는 경찰 공무법이고 경과 구분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자, 그러면 경과 구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 구분은요. 먼저 4개로 나눌 수 있죠. 일반 경과, 보안 경과, 수사 경과, 특수 경과로 나눕니다. 특수 경과는 정보통신 경과와 항공 경과로 나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리고 경과는 원칙은 총경이야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경과를 부여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기속입니다. 자, 원칙은 경과는 총경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안경과와 수사경과는 경정 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부여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과라는 게 있어요. 정과가 뭐예요? 경과를 변경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정과라고 합니다. 일반 경과에서 보안 경과. 경과 변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정과라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일반 경과에서 보안 경과, 수사 경과, 특수 경과로 정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보안 경과, 수사 경과,
정보통신경과는 예외적으로 일반 경과로 전가가 가능합니다. 갑자기 정원 자체가 축소가 돼버렸어요. 30명인데 20명으로 정원이 축소가 되면 나머지 10명은 일반 경과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일반 경과에서 보안 경과, 수사 경과, 특수 경과로 전가하고 예외적으로 일반 경과로 가능한 경과는 보안 경과, 수사 경과, 정보 통신 경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항공 경과에서 일반 경과로 전가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과는 언제 부여하여야 하느냐? 바로 신규 채용할 때 경과가 뭐가 된다?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일반 경과입니다. 물론 사이버 수사요원이라든가 정보통신 특채라든가 항공 특채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수사경과, 정보통신경과, 항공경과로 바로 되지만 부여받지만 나머지는 다 일반 경과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구분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또 조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자, 방금 말씀드렸죠. 경과는 일반 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가 있고 특수경과는 항공경과와 정보통신경과가 있다. 그리고 경과는 신규 채용할 때 원칙은 일반 경과를 부여하지만 수사라든가 보안, 항공, 정보통신 이 분야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은 임용 예정 직위 업무와 관련된 경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라든가 보안, 항공, 정보통신 이런 분야가 아니면은 다 일반 경과를 신규 채용할 때 부여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과 유형도요. 그림을 통해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전과를 하는 것은 경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 경과에서 수사 경과로, 일반 경과에서 보안 경과로, 일반 경과에서 특수 경과로 전과하는 것. 이게 원칙입니다. 알겠죠? 전과되는 것이. 근데 예외적으로 정원 감축 등에 의해서 일반 경과로 전과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보안 경과와 수사 경과와 정보 통신 경과에서 뭐예요? 일반 경과로 뭐가 된다? 전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항공 경과에서는 일반 경과로 전가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하는 거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가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전가 가능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경과보다 뭐예요?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전가됩니다. 그 다음에 정원 감축, 직제 개편 등으로 인해서 그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일반 경과로 전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전가 가능하다. 그런데 제한되는 사람들은요,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전가 안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직무 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 공무원이 있어요. 사이버 수사 요원, 정보 통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채용 후 5년이 지나야만이 경과가 됩니다.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한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전가 가능한지, 어떤 사람들이 제한되는지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과는 이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 자, 지금부터는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요, 경찰청장의 자문기관이다 하는 거, 심의 의결 기관이 아니고 청장의 자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한다? 경찰청에 설치하는 거예요. 사실 청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경찰청장 곁에 둬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문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둔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누가 정한다?
대통령이 정하게 됩니다.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경찰국무 인사위원회는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이 누굽니까? 경찰청 인사 담당 국장이에요. 경찰청 차장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차장이 아니고 인사 담당 국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요.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중에서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하면 틀립니다.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누가 위원장인지 또 계급이 총경 이상 그리고 누가 임명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찰공무인사위원회는요. 위원장이 만약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위원들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 계급이 같으면 선임,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대신하고 의결 정도수는 제가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사는 몇 명입니까? 간사는 2명 하면 안 돼요. 2명 이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2명 하면 무조건 2명이라는 뜻이고요. 2명 이하는 1명 또는 2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아세요. 자, 그 정도 뭐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경찰청장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청장한테 어떤 심의 내용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청장한테 보고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부터 간단하게 한번 재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법적 근거는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국 인사에 경찰공무법이 되는 거예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경찰청에요.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에서 7명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위원장은 인사 담당 국장이죠. 경무국장이고 위원은 경찰청장 소속,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의결 청구서는 제가다. 고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몇 명이에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간사가 2명 이하입니다. 북한 이탈은 2명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명이다. 근데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간사가 몇 명이다?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2명 이하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대책협의회는 2명이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와 고충심사위원회는 몇 명이다. 대부분 1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조 임용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임용권자가 시험에 출제 비중이 또 높으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 자,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요. 경찰청장 제청입니까? 추천입니까? 예,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은 청장의 추천입니다. 제청하면 틀려요. 이게 이제 제청으로 시험에 나온다. 아시겠죠? 추천입니다. 총경 이상에서 취업, 추천에 취업 이렇게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정이하 경찰 공무원은 청장이 임명합니다. 알겠죠? 경정이하 경찰 공무원은 청장이 임명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경정으로의 신성면, 또 세 가지는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과 승진, 면직은 청장이 추천합니까? 제청합니까? 제청한다. 알겠죠? 경정할 때 정자에 지읒 있죠? 제청에 지읒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경예산 경찰 공무원은 청장 추천이고 경정으로의 신성면은 청장 제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뭘 비교하느냐? 추천이냐, 제청이냐. 청장의 추천이냐, 청장의 제청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빨간 선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뒤쪽에 제가 언급을 할 거예요. 총경에 대한 휴전복지파, 총경에 대한 강등정지, 다 경찰청장이 한다는 거. 그거는 다음 그림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한 번에 얘기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언급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총경 이상은 청장 추천, 경정이하는 청장이 임명하되 예외적으로 경정에 대한 신규 채용과 승진 면직은 청장 제청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국 임명권자를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우리 경찰청장 임명 순서는 우리가 바로 경찰법 시간에서 공부를 했어요. 경찰청장 임명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위장, 총임대라고 했잖아. 위장, 총임대, 가짜 총임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경찰위원회 동의지 국회 동의하면 틀리잖아요. 장관 제청이지 총리 제청하면 틀리잖아요. 이 두 군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두 가지 비교하라고 그랬죠. 총경 이상은 청장의 추천이고 경정으로의 신성면은 청장의 제청이다. 요거 두 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시험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다. 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총경의 휴전복지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총경의 휴전복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거 들었잖아요. 빨간 박스 있죠? 총경에 대한 정보 휴직 직위 해제, 휴전복지파, 그 다음에 강등정지, 그죠? 전부 다 청장이 한다고 그랬죠. 그게 여러분 이 그림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 총경에 대해서 휴전, 복지파, 총경에 대한 휴직, 전복, 복직, 직위해제, 파견은 전부 다 누가 한다? 경찰청장이 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정에 대한 휴전복지파도 청장이 하지만 이것은 실무에서는 누구한테 이임을 한다? 시도경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이임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예요? 경정에 대한 휴전복지파는 시도청장 또는 소속기관장 등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감이야 휴전복지파는 누가 한다? 예, 시도경찰청장, 소속기관장 등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죠? 경정의 복직은 누가 한다? 시도경찰청장의 실무상. 그 다음에 직위해제, 총경에 대한 직위해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감에 대한 복직은 누가 합니까? 시도청장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쉽게 답이 가능하지, 할 수가 있지. 그냥 이렇게 조문에 있는 거 몇 개를 외우다 보면은 내용만 살짝 바꾸어도 쉽게 틀려요. 그런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아무리 바꾸어도 어떤 계급에 대해서 나와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총경에 대한 강등 정직은 청장이 한다. 이거는 여기 징계권자에 나와 있어요. 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다 대통령이 하는 거고 검정색은 경찰청장이 하는 것이고 노란색은 시도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 계급 중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경징계 아닙니까? 중징계는 다 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봉과 견책은 누가 한다? 오는 청장이 하는 거예요. 다시 경무관 이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지 이 중징계 누가 한다? 다 대통령이 하고 감봉, 견책에 대해서는 청장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총경 경정에 대한 파면, 해임 이 두 가지는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청장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감 이하 중징계는 다 청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경감 이하 감봉, 견책, 경징계에 대해서는 시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은 대통령이고 검정색은 청장이고 노란색은 시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총경에 대한 강등 정직이라고 그랬죠. 총경에 대해서 강등과 정직은 누가 합니까? 검정색이니까 청장이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빨간색은 대통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검정색은 청장이에요. 노란색은 시도청장 및 소속기관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사망해 보시면 경찰청장은 누구한테 또 이임이 가능하냐? 경찰청장은 권한 일부를 누구한테 이임이 가능하죠? 예,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소속 기관장, 또 시도청장 이 사람에게 이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도 누구한테 이임이 가능하다? 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한테 재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이임한 것을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예, 바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또는 시도청장한테 재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조입니다. 임용 자격,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임용 자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국은 공성미와 함께 자선파를 피로 응징하다. 자, 대국은 공성미와 함께 자선파를 피로 응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에서는 요 어디를 여러분 보시냐면은 자격정지예요. 5호, 6호 두 가지. 자격정지 이상이지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거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형법에 있는 이런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이요.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용이 될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가. 2년이 지난 사람이 아니에요. 2년이 지난 사람은 괜찮아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300만 이상 벌금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 범죄는 뭐예요? 100만 이상 벌금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성폭력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는 아래에 해당되는 가나 있죠. 성폭력 특례법이라든가 아청법. 여기에 해당되는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 죄를 저질러 형 또는 7호 감옥에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로 소개를 또 잘 보세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서 하시면 돼요. 두 문자를 통해서 10가지를 기억하시고 5호, 6호, 7호, 8호, 9호 요거는 여러분 내용까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강조를 한다면 복수 국적자가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이중 국적자는 경찰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상관이 없어요. 경찰 공무원만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라면 일반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걸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뭐 공통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고 이상이지
일반 공무원은, 일반 국가공무원은 근무 이상이지 자격정지 이상이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은 자격정지 이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법에 있는 경찰 공무원 결격 사유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비교해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금형 분리선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8조 2항 7호 방금 우리 결격사회에서 공무원 있었죠? 8호 성폭력범죄 있었죠? 거기에 두 개, 7호, 8호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경합이 되면은 경합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잖아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선고한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7호와 8호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경합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한다, 따로 선고한다. 뭘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채용입니다. 자, 10조 신규 채용은 경정 및 순경의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이고요. 경위 신규 채용은 경찰대 졸업자들 또는 경감부 후보생들 이 사람들의 소정의 교육을 마치게 되면은 바로 경위로 신규 채용이 된다. 그러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조 만약에 채용 시험을 칠 때, 또 경감부 시험을 칠 때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은 몇 년간 자격 정지가 된다? 예, 5년간이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저 뒤쪽에 또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조입니다. 자, 채용 후보자 명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처럼 뭐 신규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경찰대 졸업자들, 경감부 후보생들 다 포함합니다. 포함해서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임용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후보자가 이제 경찰 교육기관에 신임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합격하면 중앙경찰학교에 가서 신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채용 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 신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그 교육 성적 순위에 따른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경찰학교에서 3,000명이 교육을 받아 2,000명만 임용이 된다. 그러면 성적 순으로 잘라가지고 먼저 임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 기수와 같이 임용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거 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반드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 후보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2년이고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다. 최장 3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용 재청의 유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음 각부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 5가지 아닙니까? 다음 각부가 이 5가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있었잖아요. 그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을 유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병력 복무를 위해서 소집됐다.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오라고 소집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임용을 유예가 가능하다. 또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요. 대학교 여러분 다니다가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유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에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그 밖에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범위에서 유효기간이 2년이고 연장 1년이잖아요. 최장 3년까지죠. 유예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채용 후보자 자격 상실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채용 후보자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임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으로 임용 제청에 응하지 않거나,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거나, 또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미만이거나, 또 교육훈련 받는 중에 퇴학처분, 사고서가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호는요,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후보자 자격 상실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고 제외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 15임용인데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내용입니다. 15임용은요. 자, 15임용은요. 대상자가 경정 이하가 대상자가 되고 신규 채용할 때 1년간 15로 임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가 아니에요.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규경찰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료된 다음 날이에요. 만료된 날로부터 하면은 틀립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에서는 정직과 감보, 휴직 감정, 또 네 가지 처분을 받은 기간은 바로 15임용기간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휴직 감정, 15기간에 포함이 안 돼요. 여기 견책이 들어가면 안 돼요. 특히 징계에서 정직 감봉이지 견책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거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임용 경찰 공무원은요. 자, 어떤 경우에 또 면직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임용권자 또는 재청권자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 교육훈련 성적이 60점 미만인 사람들, 이평점이 50% 미만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뭐예요?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뭐냐?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직권으로 하면 안 돼요. 임용권자, 재청권자, 직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면 안 됩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재청할 수 있다가 맞아요. 재청하에 한다가 맞아요. 할 수 있다가 맞아요.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나오고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훈련은 60점 미만이고 이평점은 50점 미만이에요. 60과 50 자리 바꾸면 안 돼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만이지 이하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조심하면서 디테일하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구성은 5명에서 7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 위원장이 됩니다. 만약에 같은 계급이 둘 이상인 경우는 먼저 그 계급 승진 임용된 날이 빠른 선임경찰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고요. 위원은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감 이상 경찰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위원을 임명합니다. 경감 이상이에요. 경정 이상, 경위 이상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결 종저수는 소청심사위원회와 똑같아요. 제재기관 3분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요, 15를 거치지 않아요. 15임용 제한, 15임용 예외 사유가 됩니다. 15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경찰대 졸업자들, 경감부 후보세 졸업자들은 15기간이 없어요. 또 퇴직한 경찰 공무원으로서 퇴직 시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15기간이 없습니다. 자치경찰 공무원 중에서 그에 상응하는 국가경찰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15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호까지, 1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은 15임용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공무원법에서도요, 우리 경찰 공무원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지, 정거지, 재복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정거직 할 때 정자가 정치, 관여, 금지입니다. 정거직 할 때 거지가 뭐예요? 바로 거지보고입니다. 재복직 할 때 직자가 직무유기 금지 의무예요. 그리고 또 정거직 할 때 지자가 뭐예요? 지자가 지권 남용 금지 의무예요. 그 다음에 제복 착용 의무입니다. 제복 착용 의무는 권리도 되고 의무도 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5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응? 정치관여 금지 의무, 거짓보고 금지 의무, 직무유기 금지 의무, 그리고 지휘권 남용 금지 의무, 복제, 제복 착용 의무. 이게 경찰공무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공무원 의무에 해당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무기 휴대 근거가 있어요. 무기 휴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기 휴대 근거. 예, 바로 경찰공무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기 사용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휴대 근거는 경찰공무법이고 무기 사용 근거는 경기법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공무 복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 이름이 뭐죠?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조 당년 퇴직 사유가 됩니다. 자, 당년 퇴직 사유는 자 밑에 보면은 결격 사유가 나와 있어요. 10가지. 대부분 공성미와 함께 자성가를 피로 응징하다. 자, 이 결격 사유가 당년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4호하고 6호는 제한적이에요. 자, 4호, 6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4호, 6호. 자, 4호는 뭐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 6호가 뭡니까? 자격정지 이상 형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4호, 6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당년 퇴직 사유가 되고 나머지는 결격 사유 자체가 당년 퇴직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호는 뭡니까? 자,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 신청 기간 내에 면책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면책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6호는 형법에 있는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뢰, 성폭력 범죄, 아청법에 있는 범죄, 그죠? 이와 직무와 관련하여 또 형법, 횡령, 배임, 또 업무상 횡령, 배임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 이상 형성무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격사유 10개 중에서 4, 5, 6호는 이렇게 제한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4, 5, 6호만 좀 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결격사유가 당연 퇴직사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멸입니다. 우리가 임용이라 하는 것은 발생, 변경, 소멸겠죠. 자, 임용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소멸 단계가 됩니다. 우리 소멸하는 것은 퇴직, 면직입니다. 옷을 벗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자, 퇴직은요, 당연퇴직이 있고 정년퇴직이 있어요. 당연퇴직은 방금 당연퇴직 사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연퇴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년퇴직은 연령 정년이 있어요. 60세가 되면 퇴직이 됩니다. 그리고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직은 의원 면직이 있고 강제 면직이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의원 면직은 내가 원해서 사직서를 내는 것을 말하고 강제 면직은 말 그대로 징계처럼 강제로 잘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 면직이 있고 직권 면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권 면직은 앞에서 살펴봤고 성도 능력이 없는 폐직자 살펴봤고 계급 정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정년은 계급 정년이 있는데요. 계급 정년은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4개 계급만 뭐예요? 정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경감도 정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경정부터 치안감까지 4개 계급만 계급 정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안감은 몇 년이에요? 치안감은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입니다. 경정 달고 14년 안에 총경 승지 못하면 정년, 계급 정년에 걸리는 거예요. 총경 달고 11년 안에 경무관을 달지 못하면 계급 정년에 걸리는 거예요.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총경 경정 중에서는 이 사람들은 수사정보회사와 특수부문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4년 범위 안에서 계급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국가 비상 사태 시에는 이 사람들은 전부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치안감과 경무관은 장관과 총리를 경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승인이 있어야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총경과 경정은 장관 경유할 필요는 없어요. 총리 경유,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게 또 시험에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연령은 60세까지고 계급은 치안감은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총경 경정 중에서 총경 또는 경정 중에서 수사정보회사 보안 이런 특수부문에 근무한 경찰 공무원은 4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2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찰 공무원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